안녕하십니까. 오늘은 키즈 토크쇼 좀 특별한 분을 모시고 특별한 주제로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주로 이제 애니메이션과 관련된 주제를 잡았다면 오늘은 이 세상을 사는 현대인이라면 누구나 고민하고 또 고민을 지금 진행 중인 분들을 위해서 준비했습니다. 네. 수면. 네. 선생님 좀 웃으세요. 네. 이 책의 저자를 제가 오늘 직접 만났습니다. 수면 혁명 3분, 하루 3분. 실제로 이제 제가 이분을 만나게 된 것도 한 1년 전인데 그때 당시 제가 수면의 질이 좀 안 좋았습니다. 뭐 자다가 한두 번 깨는 게는 예사였고 그러다 보니까 하루가 불편하고 그랬는데 만난 첫날부터 그냥 깊이 잠들고 깨보니까 아침이더라 하는 그런 놀라운 제가 체험을 1년 동안 계속 해오면서 이게 나만 알기에는 좀 아깝다. 주변에 또 수면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도 있고 해결을 하기 위해서 애를 많이 쓰시는 분들을 접하면서 한번 이분의 얘기를 직접 듣고 도움을 나누었으면 싶은 마음에서 오늘 박사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박사님 소개 좀 직접 해주시죠. 저는 제가 이제 젊었을 때 그 불면증을 저도 많이 알았어요. 그 젊은 시절에 문지와 운동 때문에 감옥에 갇힌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일로 인해 가지고 아버님도 돌아가셨지 여러 가지로 상황이 어려워서 잠을 이룰 수가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불면증에 늘 시달리고 그랬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잠에 대해서 연구를 하게 됐죠. 그래서 박사 논문에서도 북송시대에 잠의 신선이라고 할 수 있는 희진단이라는 사람을 제가 연구를 했거든요. 그래서 잠자는 신선인데 그래서 이것을 보편적으로 보다 많은 사람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게 되죠. 그렇게 해서 이 아까 말씀드렸던 하루 3분 수면혁명 이 책을 냈었고 그래서 이 책은 이제 누구나 보면 쉽게 알 수 있고 다음으로 보다 심도 있는 지식이 좀 필요하다 해서 이제 또 무국도 수면 명상법이라는 이 책도 이제 내게 됐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수면 혁명만을 통해서도 여러분들이 잠의 질을 훨씬 높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다가 좀 심도 있게 한번 해보고 싶다. 그럼 이 책도 참조하시면은 여러모로 도움이 될 겁니다. 그렇군요. 저는 처음 들었습니다. 잠의 신선. 그 대부분 이제 잠을 많이 자면 우리 학교 때 죽어서 잘 잠인데 왜 이리 많이 자냐. 잠 많이 자서 뭐가 되려고 하냐 했던데 잠을 많이 자도 신선이 될 수 있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리 전생의 삶의 3분의 1 정도를 수면 시간에 할당을 하는데 대부분 많은 사람들 그렇습니다. 야, 잠자는 시간은 죽은 시간이나 마찬가지야.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일상적으로 깨어 있는 상태에서 이상적인 어떤 지식을 추구하고 그러는데 그것보다는 잠을 통해서도 우리가 영성이랄지 우리 내면을 보다 정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방법에 대해서 다음에 제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잠이라는 게 단지 이게 몸의 피로를 회복한다든지 그런 것뿐만 아니라 뭔가 또 부가가치적인 요소가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세계적으로 유명했던 많은 사람들이 이 수면을 통해서 자기의 업적이랄지 그런 것을 더 높이고 그랬어요. 우리가 학교 다닐 때 많이 접했던 원서 주기율표를 만들었던 그 사람 역시도 잠을 통해서 그랬었고 아인슈타인이 상대성 이론이랄지 여러 가지 물리학적인 요소들을 많이 발견했는데 그 역시도 잠을 새로운 창조의 수단으로 늘 삼았었죠.
그 외에도 잠을 통해서 자기 혁신을 이루는 사람은 무수히 많습니다. 아, 그럼 잠만 잘 자도 성공할 수 있는 거네요. 그렇죠. 아, 그럼 오늘 이 자리에서 잠 잘 자는 거 기본으로 배우고, 그리고 그걸 통해서 이제 본인이 어떤 능력까지 개발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반드시 될 거로 뭐 제가 체험을 해봤기 때문에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뭐 잠이라는 게 도대체 이게 뭐라고 정의를 해야 됩니까? 수면이라는 말이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인생의 3분의 1이 잠자는 시간인데, 대부분은 그 잠자는 시간을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죽은 시간이라고 그러는데, 생각에 따라서 내가 어떠한 생각을 하면서 잠자리에 들었느냐에 따라서 엄청난 자기 혁신뿐만 아니라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요소들이 있습니다. 차근차근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제가 선생님이 이제 그 유튜브에서 이게 3분, 하루 3분 수면혁명의 그 오디오를 들으면서 제가 잠을 자는데, 거기 보면 이런 느낌이 듭니다. 처음 머리부터 발끝까지 충분히 그 릴렉스를 시켜주는 그 동작이에요. 예. 한 15분도 안 되는 시간인데, 그걸 듣다 보면 그 15분까지 끝까지 못 듣고 한 5분? 길어야 10분 안에 그냥 깊은 잠에 빠져드는 그런 놀라운 체험을 계속 해오고 있습니다. 그 원리가 궁금하긴 한데요. 뭐 이렇게 충분히 이완하면 된다 이런 걸까요? 그러니까 동서양 공이 BC 5세기 이전부터 건강의 제1법칙이 머리는 시원하게, 손발은 따뜻하게, 그것이 명제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변에서 볼 수 있는 어린아이들, 근심 걱정 없을 것 같은 어린아이들은 하루 종일 뛰어다녀도 우리 어른들처럼 다리 아프다, 어디 뭐 절린다, 그런 말 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손끝 발끝까지 에너지가 잘 소통되기 때문에. 그래서 손발이 따뜻하다는 것은 손과 발은 우리 몸의 끝이라고 할 수 있어요. 나무로 비유하면은 가지 끝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 나무가 고사를 한다, 죽는다 그러면 뿌리부터 죽는 법은 없어요. 손끝이나 해당하는 가지 끝에서부터 이제 그 순환이 잘 안 되기 때문에 말라오는데, 우리 인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손끝, 발끝이 차다. 그것은 전체적으로 기혈순환,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않다는 얘기죠. 그래서 대부분 불면증을 유발하거나 호소하는 분들은 가만히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면 손이나 발이 늘 차갑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도 간단하죠. 손끝과 발이 늘 따뜻하게 할 수 있다면 숙면에 취할 수 있습니다. 아니, 그건 말은 쉽죠. 근데 일단 원인은 지금 말씀하셨네요. 이제 손발이 차다? 일단 잠을 잘 자기 어려운 신체 조건이다. 어떻게 하면 잘 잘 수 있냐? 손발을 따뜻하게 하면 잘 잘 수 있다. 이건 마치 뭐 코끼리를 어떻게 냉장고에 넣냐 했을 때 냉장고를 열고 코끼리를 넣고 닫는다 하는 말같이 너무 쉬워서 좀 그렇긴 한데, 그럼 어떻게 하면 손발을 따뜻하게 할 수 있는 겁니까? 우리 인체를 먼저 전체적인 생리적인 기전을 알아야 되는데, 우리 인체라는 것은 여러분들은 혹시 나무처럼 우리 인체에도 뿌리가 있다 그러면은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뿌리. 대부분 거기에 대해서는 생각을 안 하거든요. 그래서 심장? 보통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우리 인체의 뿌리는 우리 상부 쪽에 있는 머리라고 할 수 있어요. 입력기관인 눈이나 코, 입, 귀가 이 머리에 다 몰려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나무가 고사를 한다, 죽는다 그랬을 때는 가지 끝부터 죽어온다 그랬죠. 우리 인체 역시도
건강 상태가 좋지 않으면은 손끝 발끝부터 차가워집니다. 부터. 마비 현상도 거기서부터 오고 그러다가 점점 생명력이 딱 하면은 여기 머리만 남는 상태죠. 그래서 보통 임종시 짓게 보면은 손끝 발끝 손발은 이렇게 거의 이제 마비 상태가 진행이 됐어도 머리는 아직 생명력이 남아 있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이제 유언을 하면서 그 이 생명을 이제 마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자 머리가 뿌리다. 그러면 말씀하신 대로 이게 사람을 몸을 나무에 비유했다면 지금 손발이 저리다. 이런 분들은 굉장히 좀 조심하셔야 되겠네요. 그렇다고 볼 수 있죠. 또 그런 분들이 잠을 못 잘 가능성이 많고.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뭐 쉽게 말씀하셨으니까 쉽게 그 대책도 주셔야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요즘에 그 산책들을 많이 하죠. 주변 공원이랄지 강변이랄지 이제 산책을 많이 하는데 대부분 보면은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면서 하는 경우들을 많이 봐요. 그런데 걸을 때는 일단 걷게 되면은 11자 엄지와 발가락이 늘 11자가 되게 하게끔 걸으셔야 돼요. 이렇게 그 말은 왜 그러냐면은 보통 우리가 이제 나이가 들어갈수록 건강이 안 좋아질수록 팔자 걸음을 걷거든요. 근데 11자로 걷는 사람을 보면은 대체적으로 몸도 곱고 대체적으로 건강합니다. 11자로 이제 걸으라고 했던 이유는 그러면서 다른 데는 집중하지 않으셔도 되니까 처음에는 엄지 발가락, 두 번째 발가락 그 느낌만 집중해 주면 돼요. 두 군데만. 그럼 이 두 군데에 집중하면서 걸을 때 이게 11자가 되게끔 걷는 것만으로도 그렇죠. 이 발까지 이렇게 전달이 된다. 그러니까 우리 몸이라는 것은 우리 몸의 주인은 우리 마음이죠. 마음이 어디에 머무느냐 거기에 따라서 혈류순환이 달라지거든요. 대부분 우리는 이제 너무 상기 현상이 돼가지고 손이나 머리는 상당히 중시해요. 그러는데 발은 우리가 상대적으로 천시를 합니다. 그러니까 발가락 대부분 보면은 발가락 만진 손으로 자기 얼굴 못 만져요. 그렇죠. 그래 왔고. 그러니까 발과 손은 똑같이 우리 몸의 일부거든요. 그런데 왜 그렇게 차별을 합니까? 그래서 발을 늘 소중하게 여기고 깨끗하게 여긴다는 것. 그것은 자기 몸의 심신의 건강을 위해서 좋습니다. 그러니까 일례로 예수님이나 부처님이 제자들을 딱 했을 때 뭘 해줍니까? 발을 씻어주잖아. 아, 그래서 그만큼 발이라는 게 우리 인체에서 소중합니다. 그래서 발을 소중하게 여긴다는 것은 건강에 이제 그 담보를 할 수 있는데 보통 요즘에 이제 코로나 때문에 목욕탕이 그 활성화되지 않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목욕탕 자주 가실 거예요. 한 달에 한두 번 이상. 그러면은 건강한 사람과 건강치 않은 사람의 구별표는 뭐냐? 딱 들어오면서 보면은 먼저 이 머리부터 이렇게 딱 씻는 사람 대부분입니다. 근데 발가락부터 씻는 사람, 그 사람을 유심히 지켜보세요. 대부분 다 건강합니다. 아, 그렇구나. 발을 소중하게 여기는 것. 여기는 거. 그것부터 그러면 일단 시작을 하고 그러면서 이제 이 발끝까지 기혈이 가게 되고 발끝이 따뜻해지면 일단 숙면에 도움이 된다. 그렇죠. 그래 된다. 그리고 또 뭐 있을까요? 그냥 그것만 하면 되는 건가요? 아니면 그러니까 이제 일단 마음이 제일 중요한데 그 혈류순환이 잘 통한다. 그것은 간단해요. 지금 우리가 여러분도 한번 테스팅을 해보세요. 양손 이 손금이 있는데 이렇게 딱 잡고 하면은 손가락 끝이 똑같죠.
네. 그런데 우리가 잠시 왼손만 한번 들어보세요. 왼손을 들고서 온 마음을 이 왼손에 집중을 합니다. 그래 손바닥의 느낌은 어떤지, 손등의 느낌은 어떤지, 엄지,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 그 느낌이 어떤지. 그럼 조금 지나다 보면은 마음 집중이 되시는 분들은 손가락 끝이랄지 바닥이나 거기가 벌레가 기어 간 듯이 아리아리 할 거예요. 그렇네요. 그것은 뭐냐면은 이것보로 이제 동양학에서는 심기혈정의 원리라고 하는데 곧 심, 마음이 가면은 기가 유동하고 더불어서 기가 유동하면은 혈액순환이 이제 원활해진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전기가 이제 모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2, 3분만 해도 다시 한번 아까 똑같이 해가지고 맞춰보세요. 이만큼 길어졌네요. 제 손가락은 길어졌죠? 저는 조금 이렇게 길어졌습니다. 아까보다. 길어진다는 것은 굉장히 뭐냐면은 많이 길어지셨네. 이쪽에 마음을 집중했기 때문에 제가 마술을 부르는 게 아니고 마음이 가고 혈류순환이 원활해지고 긴장이 풀리다 보니까 이게 혈관이랄지 신경계가 일시적으로 이완이 된 겁니다. 지금 마치 무슨 그거 보는 것 같아요. 뭐 세상에 이런 일이 같은. 근데 제가 실제로 보니까 여기서 이제 말씀을 듣고 이쪽은 이제 손가락 하나하나를 집중하니까 이제 그런 느낌들이 왔는데 그러면 이제 잠을 잘 때도 그 수면 명상 그 오디오 보면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이렇게 쭉 그 각 장기들을 언급하면서 릴렉스하고 릴렉스한다 할 때 그때 그 릴렉스 한다고 할 때 그 생각을 하는 자체만으로도 벌써 그 장기는 그렇죠. 릴렉스를 한다. 네. 이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을 살면서 우리는 오장육부뿐만이 아니라 그 다음에 얼마나 많은 뼈 마디들이 있어요. 관절들이. 그런데 평상시에 자기 것이라고 생각을 하면서도 야 지금 내 심장은 어떻지? 내 폐는, 내 간은, 내 그 다음에 뭐 위는 어떻지? 비장이나 뭐 췌장은, 콩팥은 생각 안 해보죠. 대부분. 그래서 이것을 해소시키기 위해서 제가 이제 이 수면혁명이라는 책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많은 사람들이 자기 몸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질까. 그렇게 하다 보니까 잠이 숙면을 취한다는 것은 긴장 상태에서는 숙면을 취할 수 없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몸이 전체적으로 릴렉스, 이완이 돼야 되는데 이완이 된다는 건 뭐예요? 일단 운동을 하거나 뭐 하거나 그러면은 전체적으로 이완이 되겠지만 그러기에는 우리가 바쁘죠, 일상들이. 그래서 우리 마음으로 생각만으로도 충분히 몸을 이완시킬 수 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 수면혁명 책에도 제가 언급했듯이 마음으로 야 우리 전두엽은 어떻지? 축두엽은 어떻고 호두엽, 두정엽. 그 다음에 우리 운동생 신경계를 담당하는 소뇌는 그 다음에 우리 생명력의 중추 역할을 하고 있는 뇌관은 더불어서 이제 가장 중요한 자율신경계를 통해서 우리 70조 개의 모든 세포를 컨트롤하는 송과체. 그렇게 생각을 해주고 그 다음에 경추 일본어 경추 1, 2, 3, 4, 5, 6, 7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두박근, 팔꿈치, 팔목, 손등, 손가락 그 다음 그 여기 대추혈부터 흉추가 시작이 되거든요. 흉추 12마디가 시작되니까 흉추 1번, 2, 꼬리뼈까지. 3, 4, 5 쭉 12번까지. 그 다음에 요추 5마디. 그 다음에 꼬리뼈 5마디. 그 다음에 고관절. 그 다음에 허벅지, 무릎, 종아리, 발목, 발등, 발가락. 그렇게 마음을 한번 스캔을 해주는 거예요. 살펴주시고 그 다음에 앞으로 와서 우리 몸에 이제 뿔이라고 알 수 있었는데 아까 눈은 각막과 홍채, 수정체 양패 우리 이제 조리개라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평면 렌즈를 만들면 원시,
먼 것을 볼 수 있고 가까이면 볼록는지. 그래서 이 모양근이 왔다 갔다 잘 수축이나 이완이 잘 돼야만이 가까이나 먼 곳을 잘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수정체, 그 다음에 달걀 모양의 초자체, 저 뒤에 망막. 그렇게 딱 이미지로 상상을 하세요. 그 다음에 코, 부비동과 후각수포 등이 있죠. 그 다음에 귀, 고막 안쪽에는 세방고리관, 달팽이관이 있죠. 그 다음에 입으로 내려와서 입에는 세 개의 침샘이 있어요. 기미샘, 혀미샘, 턱미샘. 우리가 그 생각만 하게 되면은 입이 자연스럽게 침이 고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위 아래 잇몸, 이빨. 그 다음에 혀 끝에서부터 전체적으로 혀. 그 다음에 우리 이쪽 그 목 쪽에 뭐가 있죠? 성대도 있고 기관지도 있죠. 그 다음에 앞에 여기 갑상선, 그 다음 쭉 내려서 가슴 정중에 있는 흉선. 그 다음에 다시 이제 기관지를 따라 도르면서 좌우 폐, 폐폭과리 등도 이렇게 연상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좌측 폐 아래에 있는 심장. 심장은 이제 관상동맥이 있으면서 사심방이 있게 되죠. 특히 이제 아까 그 송과체가 자율신경을 통해서 70쪽의 모든 세포들을 컨트롤했다면은 심장 역시도 동맥과 정맥을 통해서 70쪽에 이르는 모든 세포들에게 혈류순환이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역할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그 정맥과 동맥 동시에 이완하면서 심장도 이완. 그 다음에 심장을 전체에 싸고 있는 이 에너지대를 우리가 심포라고 합니다. 심포. 일반적으로 우리가 심보가 나쁘다 하면 마음이 나쁘다 그렇잖아요. 이거군요. 심장 외곽을 싸고 있는 에너지체. 그 다음 여기 이제 횡격막. 그 다음에 우측 갈비뼈 아래에 있는 간과 담낭. 거기도 이완을 해주고 그 바로 옆에 있는 위. 그 다음에 식도로부터 쭉 내려오면서 명치계에서 위, 상부, 중부, 하부까지 다 만나게 되죠. 그러면서 연상해주면 이완. 그 다음에 12지장. 그 12장은 또 누구하고 만나냐? 소장하고 만나죠. 그 다음에 소장은 배꼽을 중심으로 시계 방향으로 돌아가면서 대장 안쪽, 복부 전체를 포진되어 있어요. 그 다음 그 소장이 우측 하복부에서 대장과 만나는데 그 만나는 부위가 맹장. 우리가 일반적으로 많이 맹장 충수. 그 다음에 이쪽으로 올라가면 상행결장, 옆으로 가면서 횡행결장, 하행결장, S자결장, 직장, 항문. 그 다음에 이제 위 뒤편에는 지라, 이자라고는 췌장과 비장이 있어요. 그래서 췌장과 비장 연상을 하면서 이완을 하고, 그 다음에 그 바로 밑에는 좌우측에 콩팥이 있어요. 사구체에서 보통 이제 그 오줌을 이제 걸러주는데 그 걸러준 오줌은 요관을 타고 복막 아래쪽에 있는 방광으로 내려가요. 그래서 복막 이완하고 방광 이완. 남성은 전립선, 정낭, 그 다음에 여성은 양쪽에 우리 그 난소가 있죠. 그래서 난소, 나팔관 안쪽으로 하면서 생식기 전체 이완. 그 다음에 고관절, 허벅지, 무릎, 종아리, 발목, 발등, 발가락. 하게 되면 이 짧은 시간에 우리 몸의 주요 기관과 그 다음에 전체 뼈마디 관절 다 살폈잖아요. 이렇게 매일 잠들기 전에 10분 내지 20분만 할애를 해서 그렇게 관심을 가져주고 그렇게 되면은 혈류순환이 전체적으로 잘 순환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제가 이제 이런 프로세스를 매일 이제 자기 전에 하는데 대부분 어디서 잠이 드냐면 머리 끝에서 이렇게 가다가 위 정도에서 왔을 때 거의 잠을 초반에는 자버렸어요. 그 정도면은 양호한 편이에요. 그래서 이게 발끝까지 한 15분 정도 걸리는데 발끝까지 가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제가 어떻게 하면은 우리는 명상하고 그럼 좌선이랄지 그런 것만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죠. 이렇게 딱 앉아서. 그런데 우리 몸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우리 마음인 주인인 마음이 머무는 집이에요, 일종의. 그래서 집에 너무나 신경을 쓰다 보면은 마음을 신경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 마음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마음을 편안하게 해줄 수 있느냐. 그것은 몸이 건강치 않으면 마음이 편안할 수가 없고, 그래서 이제 그것을 우리가 현대의학에서는 심신상관의학 그러는데, 몸과 마음은 뗄래야 뗄 수는 없어요.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은. 그래서 그러려면 잠자리에서만이라도 우리 몸을 편안하게 릴렉스하면서 재생시켜보자. 그런 취지에서 그래, 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잠자면서 어떻게 명상을 해 그러는데, 잠자면서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거의 매일 보통 2시간에서 3시간 정도를 침대에 누워서 그대로 잠들기 전까지 명상을 하게 돼요. 그러면 거기에서 그 많은 숙제를 풀 수가 있어요. 자기가 지금 요즘 뭔가 해결되지 않고 풀리지가 않는다. 그럼 잠자리에 들어서 도대체 이 해결 방법은 뭘까 하면서 질문을 던지세요. 그러다가 잠이 들면은 우리 저기 표면 의식이 아닌 심층 의식에는 우리가 미처 알지 못한 엄청난 지식의 보고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그 잠자리에서 수면을 통해서 커넥션을 시켜줘요. 그렇게 해서 잠이 깨고 난다. 그럼 내가 이거 했는데 어느 날 의문이 딱딱 풀리게 돼요. 그게 아까 처음 말씀하신 그 원수 주기율표라든지, 그렇죠. 알버트 아인슈타인의 어떤 그런 천재적인 발견들. 자, 그럼 이제 수면은 또 이렇게 해서 잠을 자는 거지만, 말씀하신 대로 수면이 주는 또 다른 그 부가가치, 부가적인 잠재력 개발은, 그러면 결국 이게 잠이라는 것이 빙산의 일각이지만 실제로 이게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이 많은 가능성을 끌어내는 것은 잠이다. 그렇죠. 잠을 통해서. 그럼 어떻게 끌어내야 되는지는 말씀하신 것 같이 자기 전에 그 문제를 집중하거나 했을 때 이 머리는, 우리는 잠을 자지만 머리는 계속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애를 쓴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뇌의 구조를 보면은 우리가 이제 대뇌 심피질이라 그러는데, 거기를 이제 대뇌라고 하죠. 그 다음에 소뇌. 그런데 대뇌보다 중요한 것은 이제 뇌관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우리가 잠을 자든 무슨 생각을 하든 혈류순환을 시켜주고 모든 세포들을 정리하고 노폐물 배출을 시켜주고 하는 것은 오직 이 뇌관에서 해요. 생명력 유지를 위해서 필수적인 역할은 이 뇌관에서 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체면요법에서 그러죠. 외부적인 그것은 대뇌에서 하는데, 이거 사과를 주면서 이게 양파야? 그러면은 집중한 사람은 사과를 먹으면서 양파 맛이네? 잘못 오류를 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이성적인 판단을 하는 이 전두엽이랄지 거기서 담당을 하고 있지만, 아무 비판 없이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은 이 뇌관이 그대로 받아들이게 돼요. 그럼 뇌를 속일 수도 있는 거군요. 그렇죠. 네. 체면요법이 바로 속이는 그겁니다. 거죠. 그럼 이런 거는 그러면 이제 어떤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예를 들어 골프를 배우는 사람인데, 물리적으로 하루에 1시간씩 골프 연습을 하지만 잠을 잘 때, 자기 전에 예를 들어 골프의 어떤 이상적인 스윙을 상상을 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자는 것만으로도 실제로 몸은 연습하는 효과가 있다는 말씀이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제 주변에는 이제 그 의외로 운동선수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운동선수를 늘 고민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어떻게 하면 할까? 네. 시간은 한정돼 있고 24시간 잠을 그래서 자야 되고. 그 비근한 예로 제 친구가 하나 있는데, 그 친구가 이제 식당을 하다가 막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야, 어떻게 지내냐? 그럼 누가 나 200만 원 정도만 월급을 주면은 전직하고 싶다. 전직을 하고 싶다. 네. 그래서 내가 오면서 너희 집 오면서 보던데
너희 그 식당 뒤편에 활터가 있던데 활을 잘 쏘면은 뭐 200만 원 정도 받을 데 없나? 그랬더니 아 있다. 수원시 대표가 되면은 200만 원 넘게 월급을 시대표가 받을 수 되면? 있다. 네. 그럼 네가 하면 되지. 야 10년, 20년을 쏜 사람들인데 나 이제 한 활도 번도 안 해본 사람한테. 되겠냐? 그래? 방법은 있다. 늘 잠자리에 들기 전에 똑같이 해라. 네가 화살을 고르고 활을 집어서 사대에 가서 그대로 활 시위를 당기고 화살이 날아가고 전곡에 딱 맞는 모습을 이미지로 이렇게 그려내라. 그러면서 잠이 들어라. 그러면 실제적으로 육체적으로는 활동을 하지 않지만 그렇게 함으로써 너희 모든 세포들은 네가 7시간을 자면은 잠 깰 때까지 그 상황이 그대로 연출이 된다. 그럼 너희 세포는 그렇게 각인이 된다. 그러니까 운동선수들이 죽어라고 한 가지 연습을 하는 것은 뭐냐면은 세포에 각인시키기 위해서 그런 것이다. 그런데 잠자리에서 그렇게 하다가 잠이 들면은 잠 깰 때까지 그것이 반복이 되다 보면 세포가 각인이 된다. 아, 그 말씀 듣고 보니 그런 게 있네요. 음악가들도 자다가 영감을 얻어서 깨어나자마자 미친 듯이 이렇게 곡을 써내려간 사례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아, 그러니까 우리가 잠은 그냥 죽은 시간이다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잠자리에서 내가 해결하지 못한 그것을 구체적으로 오히려 육화 원칙에 따라서 더 구체적으로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야, 이게 왜 안 되는 걸까? 했던 사람은 이것을 어떻게 했을까? 구체적으로 이렇게 하다 보면은 그 답은 그 잠이 깨면 잠이 나온다. 찾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지금까지는 이제 물론 이제 그런 사례를 들어서 이해는 했습니다. 아, 자다가 잠에서도까지 고민하면 해결이 된다. 근데 이제 방법론적으로 어떻게 그러면 잠에서까지 고민하느냐를 잘 막연했는데 오늘 말씀 들어보니까 그 구체적으로 몸에게 질문을 하는 거죠. 우리 뇌에게 어, 이렇게 하고 이런 자세를 취하고 그리고 잘 됐을 때를 구체적으로 상상하는 구체적으로 상상해.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집중을 잘한다는 것은 몸이 전체적으로 이완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집중이 잘 안 됩니다. 아, 이완이 돼야 되는군요. 예, 그래서 전제 조건이. 그래서 잠자리에 딱 들기 전에 사전 연습이 되지 않았다 그러면은 요즘 뭐 따스운 물 많이 나오잖아요. 욕실에 가면 따순물이라고 하면 따뜻한 물을 얘기하는 거죠. 네. 따뜻한 물. 네. 그래서 그 세면대랄지 그 조그만 요즘 그 스티로폴 있죠? 과일 이렇게 상자 아, 네. 그 사각형으로 돼 있어가 발 담그고 있기에 참 좋거든요. 아, 조격을 말씀하시는군요. 예. 그러니까 한 4, 50도 정도 그 정도 따뜻하게 한 상태에서 스티로폴에다가 담가서 한 10분 내지 15분 정도 딱 하세요. 예. 그냥 정 시간이 없으면 TV 시청 시간이라도 그렇게 딱 해놓고 10분에서 15분 정도 하면 발이 훈훈해질 거예요. 네. 그러다 보면 몸이 편안하게 이완이 됩니다. 그런 상태에서 잠자리에 들면은 훨씬 숙면을 취할 수 있죠. 그런데 요즘은 이제 주변에서 자기 전에 자기 직전까지 이게 핸드폰을 보는 또 볼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건 수면에 도움이 될까요? 아니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무래도 그 도움이 안 되겠죠. 계속 끝까지 이게 눈에 잔상이 잘 남아 남아 있으니까. 있으니까 그러면 그래서 잠자기 전에 그 휴대폰이랄지 그거 다 끄고 그거 그래서 잠자리에 들었을 때만큼이라도 아까처럼 얘기했던 우리 몸 전체를 오장육뿐만이 아니라 모든 관절을 스캔을 하면서 이완을 하고 이완한 상태에서 그 다음 이제 자기가 풀리지 않았던 숙제랄지 그런 의문을 던집니다. 그렇군요. 아, 근데 저는 그 이완하다가 자버려 가지고 숙제를 던진 시간이 별로 없었습니다. 제가 한 1년을 그렇게 해봤는데요. 이게 이완이 다 되고 나야 이제 숙제가 들어갈 텐데 한 10분 정도 이완하다가 그냥 잠을 자버리고 또
또 잤다 그러면 그냥 아침이 돼야만 깨고 또는 뭐 알람이 울리기 전까지는 안 깨는 그런. 그것은 아주 좋은 현상이에요. 처음부터 모든 것이 다 해결될 수는 없고요. 이제 그렇게 하다 보면은 잠차 오늘은 5분 만에 잠이 들었다. 그럼 다음에는 10분, 20분 뭐 이렇게 연장시킬 수 있어요. 편안하게 깨어있는 상태에서.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도 지금 제가 책을 20권이 넘게 썼는데 그러니까 늘 그래요. 평상시에 책을 읽거나 메모를 하든지 그런 상태에서 그 잠자리에 들어서 그 명상 시간에 이 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쓰고 순서는 어떻게 무엇을 집어넣고 할까. 그럼 대부분 거기에서 이제 풀게 되는 거죠. 아, 그렇군요. 그러면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이게 사람들이 잠을 못 자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고민거리가 많을 때 잠을 못 자거든요. 예. 근데 그 고민거리를 어떻게 생각을 하면 내가 자는 동안에 문제를 풀 수 있게끔 이렇게 돌릴 수 있겠습니까? 예를 들어 뭐 내가 어떤 사람하고의 관계가 불편하든 또는 채권 채무가 있든 회사에 어떤 스트레스 되는 일이 있어서 잠을 못 잔다. 그렇게 그 문제를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그 문제가 있다면은 단발적으로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뭐 문제가 있었다. 그러면 그 문제는 지금 뭔지 누구와의 관계 속에서 있었는지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 지금 어떤 상태인가 그걸 구체적으로 생각을 하세요. 우리가 보통 그 숙면을 못 취한 것은 번민이에요. 이 생각했다 저 생각했다 한 생각에 집중을 못해요. 아, 번민이. 그렇죠. 군요. 이 생각보다 갑자기 다른 생각이 또 또 치고 들어오죠. 예. 그런데 예를 들어 채무 관계가 있다. 그럼 그 채무에 대해서만 집중해서 생각을 해보세요. 누구하고 관계 얼마 있고 그 다음에 어떻게 그 채무에 대해서만 생각하다가 잠이 들면은 이제 해결 방안이 나올 겁니다. 근데 우리는 뭘 생각해라 그러면은 그 집중된 생각이 아니고 번민을 하게 되는 거죠. 이 생각하다 또 자기도 모르게 다른 생각에 빠져 있고 뭐 하고. 그래서 우리가 명상이라고 하는 것은 어둘 명자를 쓰잖아요. 생각을 없애는 게 아니라 한 생각에 몰입하는 겁니다. 이 생각 저 생각 잡생각으로 얽혀 있는 게 아니고 한 생각에 딱 집중되어 있는 상태. 그것 바로 명상이라고 해요. 그럼 그런 명상도 결국은 이게 숙면에 도움이 되는군요. 명상이 숙면에 엄청 도움이 되죠. 왜냐하면 명상, 잡생각이 없이 한 생각에 몰입하게 되면은 우리 몸 아까 말씀드렸던 사지 자체가 편안해지기 때문에 그 릴렉스가 됩니다. 그럼 이게 생각이 없어야 자는 게 아니고, 그죠? 아무 생각이 없다는 걸 또 저희가 또 막 그렇게 기대하지 않습니까? 아무 생각이 없다, 멍 때린다. 네. 근데 그 멍 때린다는 것과 이런 어떤 명상을 통해서 한 생각에 집중하는 거는 좀 차원이 다른 건가요? 그렇죠. 그 멍 때리는 것도 일단 생각이 없어진 상태니까 좋긴 하지만 어떤 한 생각에 몰입했다. 네. 그럼 우리가 보통 그렇잖아요. 학교 다닐 때 어떤 생각에 아주 깊게 빠졌다. 공부를 하거나 뭐 했을 때 옆에 누가 와도 모르잖아요. 그건 집중된 상태예요. 그 집중 상태를 우리 몸에 한번 집중해 보자는 거죠. 그러면 결국 이제 잠을 정말 건강한 잠을 깊고 오래 잘수록 더 좋아지겠는 거군요. 당연한 말씀. 근데 이제 저희가 현대인은 뭐 잠을 줄여서라도 성공한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 잠을 줄여서라도 뭐 4시간 자면 어떻게 되고 5시간 자면 어떻게 된다는 얘기가 저희 학교 다닐 때는 있었는데 네. 그러니까 잠을 깊이 오래 잘수록 몸은 더 건강해지고 더 성공할 수 있는 잠재력은 더 많이 개발된다. 그러니까 이제 그 시간대가 있습니다. 아, 그냥 아무 때나 자는 게 아니고. 네. 그 보통 우리 한국 시간 기준으로 해서 11시에서 2시 사이 그 3시간만 딱 숙면 시간으로 할애를 하고 잠을 자면은 그 3시간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보통 우리가 이제 건강한 수면 그러면은 24시간에
3분의 1 정도, 그래서 7, 8시간을 보통 그 잠자는 시간으로 책정을 하는데, 우리 지구가 처하고 있는 상태상 11시에서 2시까지 그 3시간만 잠속으로 그 투자를 한다면은 그 잠으로 인한 문제는 그렇게 어렵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저는 듭니다. 이제 해외 출장이 많은데 출장 갔을 때는 시간을 현지 시간으로 맞추고 자는 건가요? 그래야 되겠죠? 왜냐하면 그 시간이란 건 태양과 우리 달, 그 지구와의 관계성이기 때문에 그 현지 문제에 시간에 이제 맞게? 맞춰주는 게 좋겠죠. 아, 그렇구나. 그러니까 뭐 저는 실제로 제가 이게 느껴봤고 또 그를 통해서 꼭 자다가 한두 번 일어나서 뭐 화장실을 간다든지 또 그냥 설핏 깼다가 또 잠이 들려고 애를 썼던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서 이런 놀라운 체험을 많은 분들에게 좀 나눠드리고 싶은 생각이었고 또 주변에 이제 그 링크를 보내드렸을 때 효과를 본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한 20, 30% 이상 수면의 질이 좋았다는 그런 얘기도 있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것은 그 막연한 것보다는 어떤 자기가 실행을 통해서 이렇게 하니까 진짜 그렇게 되구나, 그것을 통해서 이제 믿음이 생기게 되는 거죠. 아무리 좋은 방법도 믿지 않고 그게 되겠어? 그렇게 부정적으로 생각하면 누가 해도 안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봤더니 된다. 그러면 이거 하기 전에 테스팅을 해보면은 내일은 잠자리에서 딱 잠 자기 전에 그것만 하나 입력해 보세요. 내일은 내가 중요한 회의니까 지금 시계를 딱 보고서 내일은 그럼 5시 55분 30초 딱 일어나자. 이 시계를 보고서. 구체적으로. 네. 어, 그래서 5시 그 딱 정해진 시간이 되면은 어떻게 해서든 내가 자연스럽게 깨어날 것이다. 그렇게 시간만 입력하고서 그냥 잠 들어보세요. 그럼 정확히 일어난지 안 일어난지. 대부분 우리 생체 시계는 우리 생각 이상으로 명확하고 정확합니다. 그렇게 해서 생각했던 대로 그렇게 일어나지네? 그러면 이제 이 수면 혁명에서 제시하고 있는 것들을 일상에선 실행을 통해서 또 잠자리에서 한번 행해 보세요. 자기가 직접 체험을 통해서 해봐야만이 자기가 확신을 갖고 믿음을 갖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저도 이거 시작하면서 첫날 그냥 바로 깊은 잠을 잘 수 있었던 것도 그냥 믿은 거죠. 믿고서 했는 거고 또 이제 주변에 전달했을 때 야, 그 뭐 오디오 하나 듣는다고 달라져? 이런 이제 약간의 의구심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크게 효과가 또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잖아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나님이 있다고 믿는 사람은 믿을 것이고 없다. 야, 그게 있을 수 있어? 그러면은 뭐, 믿음이 생기지 못 믿는 않겠죠. 거죠. 예, 뭐 그래서 그렇듯이. 모든 것은 자기 안에 답과 질문 다 있어요. 자기 안에 다 들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안에서 모든 걸 추구하고 찾아야 됩니다. 맞습니다. 이게 명상을 저도 이제 수면 명상을 해보면서 정말 편합니다. 이게 앉아서 하다 보면 막 이렇게 허리도 불편하고 그러는데 그냥 누워서 하니까 너무 이제 편한 거 또 좋아 달라진 게 자다가 옆으로 이제 모로 누워서 자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게 없어져 버렸어요. 그냥 똑바로 누워서 그대로 자게 되고 저도 그전에는 몰랐습니다. 제가 비장이 어디 있는지 간이 도대체 어디에 있는지 맹장이 도대체 어디에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생각도 안 해봤는데 이런 명상요법을 통해서 몸 장기가 어디에 있는지도 한번 알고 수고했다. 좀 이제 쉬어라. 이렇게 릴렉스를 해가면서 뭔가 이렇게 대화를 하는 내 몸이다 하는 느낌이 많이 생겼습니다. 근데 그걸 하루에 2시간 이상 하시니까 몸 이게 구석구석을 다 아시겠어요? 여러분도 하면 됩니다. 그 이 종교마다 이 잠에 대한 그 수용 태도가 다른데 이제 유교 공자님께서는 그랬죠. 그
야, 잠에 대해서 이제 질문을 하고 그러면은 야, 그것은 그래서 똑바로 눕는 것 그쪽에서는 이것은 죽은 자의 모습이다. 네. 그래서 똑바로 눕는 그 와산을 갖다가 별로 달갑게 여기지 않거든요. 그 다음에 불교도 참선하다가 졸고 그러면 이렇게 치고 그러잖아요. 죽비로 치죠. 네. 예. 그래서 그 불교나 유교 쪽은 잠을 그다지 중시 안 해요. 근데 유독 도교 쪽에서는 이 잠을 갖다가 수행의 한 방편으로 받아들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유불선 3교에서도 잠에 대한 그 받아들이는 태도가 도교는 상당히 폭넓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그 모든 종교에 있어서 차별이 없어야 되거든요. 그 모든 종교인의 그 남녀 성비를 보면은 도교에서는 깨달은 사람을 신선이라고 보통 그러는데 남녀 비율이 거의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유교는 상당히 남성 중심적이죠. 불교 역시도 그 여성들이 있지만 상대적으로 그 비구니들이 훨씬 더 많죠. 비구들이. 네, 비구 그렇죠. 네. 그렇군요. 자, 그러면 이제 뭐 이걸로 일단은 저기 급한 불은 껐다고 봅니다. 이 불면으로 그렇습니까? 고생하시는 분들 어쨌든 좀 이게 책이 있긴 합니다만 이 책을 뭐 참고로 보셔도 좋고 또 저희가 그 오디오 링크를 보내드릴 테니까 그 오디오를 듣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효과는 제가 봐왔고 또 주변에서도 보고 있고 같이 볼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마지막으로 불면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에게 또는 뭐 잠으로 끝으로 이제 말씀드리자면은 이 수면혁명 책에 보면은 자세히 나왔으니까 한번 참조를 하시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한 단계 업그레이드를 시키겠다. 그러면 이제 이 무국도라는 책이 있는데 이거 어려워요. 제가 봐도 어렵습니까? 그래서 그러면 저는 이제 하루에 2-3시간 아까 한다고 그랬는데 이 무국도의 단계가 5단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수면 시간을 들었을 때 그 처음에 득규라는 게 있는데 우리 생명력이 들고 나는 데가 어딜까? 그래서 그 현빈지문이라 그래요. 그것을 우리 이제 복부에 있는데 거기를 이제 집중 명상을 하면서 뭐 하고 여러 가지 단계가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은 수면 명상법 이 무국도 수면 명상법에 그게 풀어놓긴 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너무 어렵다고 그래요. 그래서 요즘 고민하고 있는 게 그래 그럼 내가 일상에서 하는 것을 이 무국도에 빗대어서 좀 풀어서 써야 될 의무가 있겠구나. 그럼 그것도 이제 요즘 수면하시면서 좀 고민하셔서 좀 쉽게 좀 풀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어쨌든 오늘 이 시간이 수면에 고민하시는 업계에 계시는 분, 또 업계에는 안 계시지만 일상생활에서 불편을 겪고 계시는 분들에게 아무쪼록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준비했습니다. 오늘 박사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